증시 상승 랠리가 3거래일째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증시 분위기, 박찬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간밤 달러와 약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무너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9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00억 원 그리고 5,2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네. 한편 오늘 증시는 조금 독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보면 등락이 조금 엇갈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의 승리가 좀 점쳐지면서 공화당 관련주인 에너지,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 관련주인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은 상승폭이 좀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완전히 1,400원대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 굳건할 것만 같았던 킹 달러가 흔들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6원 하락한 이 1,3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11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인 이 주된 요인은 이날 발표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또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이 연준이 이번 물가 지표를 확인한 뒤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약세를 보이며 달러와 강세의 재료가 됐었던 이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큰 폭으로 반등한 점도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 하락하던 파운드화는 지난 9월 27일을 기점으로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가파르게 오르던 달러 인덱스는 9월 24일 최고점을 기록한 뒤에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이 파운드화를 끌어올렸는데 이후 발표된 유럽 주요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상황이 역전된 그런 현상입니다. 이 밖에 중국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점도 이러한 위험 선호 심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때 이제 1,440원대까지 올라갔던 우리 환율 아닙니까? 지금 뭐 고점 대비 한 50원 이상 떨어진 셈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가에서도 비슷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유럽 중앙은행의 이 긴축 전환으로 양측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달러화가 꺾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경기 침체 우려에 긴축 속도를 늦췄음에도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상승한 점 역시 달러와 약세 전망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긴축 속도 완화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캐나다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호주는 빅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섰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 달러가 이제 상승했고 브라질 헤어라도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긴축 속도 차로 발생한 금리 격차에 대해서 전부 다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긴축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금리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때는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은 보통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네. 하지만은 경험적으로 보면 이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서게 됐을 때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죠. 이게 시장이 아무래도 실물 경제를 좀 선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를 굉장히 모든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주목한 건 역시 삼성전자였죠? 맞습니다. 이 전날까지 6만 전자 안착을 시도하던 삼성전자가 결국 오늘 2.6% 오르면서 이 6만 전자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내리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인 걸로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4,400억 원 팔아치는 반면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도 4,200억 원가량 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을 집중 매수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시진핑 4년임 체제 출범 이후로 이 중국 증시 전망에 먹구름이 끼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이른바 차이나 런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자금이 대부분 대만 TSMC를 비롯해서 중국 반도체 관련주에서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이 대체 투자처로 수혜를 받은 겁니다. 실제로 총 운용 규모가 987억 달러에 달하는 이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은 최근 이 벤치마크를 중국이 포함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MSCI 신흥국 지수 그리고 중국이 제외된 신흥국 지수 이렇게 반반으로 비중을 나눴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투자 비중은 35%에서 17%로 절반으로 줄었고 한국은 11%에서 14%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 중국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또 환율을 고려했을 때 중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중국 증시에 비해서 더 높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국에서 이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영향을 준 걸로 풀이가 되고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600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 전망 증권가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이 추가 상승을 바라는 이 투자자들 많겠지만 이 상승은 조금 이르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반도체 수요 둔화로 재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시장 예상보다 이 재고가 더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늘어난 재고로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만 본다면 지금 주가가 저평가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당할까라고 평가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 재고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